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. 조안 로이드 게스트의 자존감에 관한 글입니다. 네. 이 자료를 통해서 자존감이 뭐고 또 왜 낮아지는지, 그리고 이 저자만의 관점에서 어떻게 건강한 자존감을 찾아갈 수 있는지 그런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. 자,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좋습니다. 그 저자는 자존감을 아주 간단하게 자신에 대한 가치평가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. 가치 평가요? 네. 그래서 낮은 자존감이라는 건 뭐랄까 자기 가치를 실제보다 좀 낮게 보고 자꾸 약점이나 실패에 집중하고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, 그걸 의미한다고 설명하더라고요. 근데 이 자료에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그 기독교적인 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다는 거였어요. 맞아요. 보통 겸손해야 한다? 이런 얘기가 자칫 자기 비하로 이어지기 쉬운데 저자는 그게 아니라고 딱 선을 긋죠. 네, 그렇죠. 우리가 뭐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다. 뭐 이런 이야기죠. 그러니까 뭐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능력 이런 거랑은 좀 다른 차원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네요. 정확합니다. 그게 왜곡된 시각이 아니라 오히려 균형 잡힌 진짜 자기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. 이렇게 보고 있어요. 그리고 이 낮은 자존감이 그럼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예시들을 보여주는데 이게 참 네, 네. 그 예시들 저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. 파티에서 이렇게 슬쩍 피하는 제니스. 그렇죠. 회피하는 거죠. 아니면 또 데이비처럼 계속 관심을 좀 갈구하고 매달리고 네, 매달리는 유형. 또 캐시처럼 뭐 작은 대회에서 상 못 탔다고 막 분개하고 경쟁심 불태우고 와, 듣고 보니까 진짜 우리가 왜 위협을 느낄 때 보이는 반응 있잖아요. 확 물러서거나 어디 기대거나 아니면 막 맞서 싸우거나 그거랑 너무 비슷하더라고요. 정확히 보셨어요. 저자도 딱 그 지점을 연결시키거든요. 이게 그냥 성격이 아니라 사실은 그 밑에 깔린 불안감, 낮은 자기가치감 때문에 나오는 방어 기제일 수 있다. 이렇게요. 방어 기제군요. 네. 혹시 뭐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자신이나 주변에서 나 저런 모습 본 적 있는데?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겉으로 보이는 행동하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렇다면 이런 패턴들은 다 어디서 오는 걸까요? 그 뿌리가 궁금한데요. 저자는 이게 딱 한 가지 원인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봐요. 예를 들면 그 영화 보통 사람들 혹시 보셨나요? 네, 그럼요. 거기 나오는 어머니처럼 좀 냉담한 관계, 가족 안에서요. 아니면 부모님이 너무 바쁘셔서 아이한테 충분히 관심을 못 준다거나 뭐 형제자매끼리 놀리는 거. 이런 가족 관계 문제들. 가족 관계. 그리고 또 다른 요인들도 있겠죠? 네, 당연하죠. 그 다음으로는 또래 집단. 여기서 오는 상처도 크다고 봐요. 저자 본인 경험도 얘기하잖아요. 학창 시절에 그 체중 검사 때. 좀 안 좋은 경험. 맞아요. 그런 경험들. 네, 그리고 뭐 사회나 미디어가 계속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. 외모가 이래야 한다. 성적은 이 정도는 돼야지. 돈은 얼마나 벌어야 하고. 이런 외적인 기준들, 비현실적인 기대감. 이것도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분석하고요. 와, 정말 여러 가지가 얽혀 있네요. 가족, 친구, 사회. 근데 여기서 저자가 딱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. 네,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. 이런 외부 요인들이 분명히 영향을 주긴 주는데, 근데 결정적인 건 뭐냐? 결국 우리가 그 경험이랑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, 이거라는 거죠. 아하, 해석이 중요하다. 그렇죠. 예를 들어서 저자가 예전에 스스로에게 계속 난 바보야 이랬던 걸 어느 순간 딱 멈추기로 결정했다는 경험을 이야기하거든요.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는지가 자존감 형성의 진짜 핵심이라는 거예요. 환경 탓만 할 게 아니라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가볼게요. 원인은 알았으니 그럼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서 좀 건강한 자아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? 이 해결책이요. 저자가 제시하는 그 시작점이 좀 독특했어요. 네, 맞아요. 핵심은 이거예요.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. 하나님의 관점. 네. 그러니까 당신이 뭐 실수를 하든 약점이 있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가치 있게 보고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. 그걸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하라는 거죠. 내 가치가 내 행동에 달린 게 아니다. 이미 내 안에 있다. 이걸 깊이 받아들이는 거예요.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
진짜 마음으로 느끼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래서 이게 그냥 지식으로만 남지 않게 하려고 저자가 제안하는 게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이 막 회개하는 시편 51편 같은 걸 깊이 묵상해 본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, 용서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거죠. 시각화 같은 거요. 시각화. 지식에서 감정으로 넘어가는 다리 같은 거네요. 네, 그런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는 거죠. 근데 이걸 혼자 다 하기는 좀 버거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? 어떤 경험을 얘기하거든요. 아, 네네.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, 지지해주는 공동체 안에서 내 약점이나 어려운 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용기, 이게 중요하다는 거고요. 또 하나 재밌는 건 영화 멋진 인생 아시죠? 네, 알죠. 조지 베일리. 네. 그 주인공처럼 내 삶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좋은 영향을 줬을까? 이런 긍정적인 면들을 일부러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. 그러면서 내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거죠. 와, 솔직하게 나누고 또 긍정적으로 재조명하고 여기에 더해서 감정을 다루는 것도 중요하겠네요. 네, 필수적이죠. 내 감정을 피하거나 누르지 말고 그냥 정직하게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하고 인정하는 연습이 필요하고요. 그리고 아까 말했던 난 바보야 같은 자동적인 부정적인 생각 있잖아요. 네, 습관적인 생각들이요. 거기에 정말 그런가? 하고 질문을 던지고 도전해 보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노 같은 좀 파괴적인 감정들, 이걸 좀 건설적으로 표현하고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. 물론 이게 혼자 하기 어려우면 믿을 만한 친구나 전문가, 상담가 도움받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이고요. 자, 이 모든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이 자료가 청취자 여러분께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인 것 같아요. 진짜 자존감이라는 건 뭐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남들이 막 인정해주거나 내가 완벽해져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. 네, 그게 아니라는 거죠. 그렇죠. 오히려 저자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그 본래 가치? 그걸 내가 먼저 인정하고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건강한 생각, 건강한 관계를 좀 의식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피어나는 거다. 이런 메시지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보실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. 저자는 하나님의 관점이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일 때가 많다고 했잖아요. 뭐 약한 게 강한 거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. 이런 역설이요. 네, 그렇죠. 역설적인 부분이죠. 오늘 저희가 나눈 이런저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넘어서서 이런 세상과는 다른 가치 체계 자체를 내 삶에 한번 받아들여 본다면 그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경험을 평가하는 방식 자체를 어떻게 좀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